선조실록 80억 원,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장령, 유몽인, 정은, 최홍제가 와서 아뢰기를 황정욱의 일을 전처럼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노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하유하였다. 요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85억 원,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동부승지 이윤형에게 전교하였다. 상번하는 위사들도 이렇게 침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외방 변장들이 침탈하는 일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이목이 된 자들로서 주의상을 조사 탄핵하여 그 폐단을 철저히 혁파해야 하는데도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으니 규찰하지 못함이 심하다. 이는 사정을 따른 데 불과할 뿐이다. 선조실록 85억 원, 선조 30년 6월 2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장령 유몽인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를 보니 신이 법관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도 듣고 알아서 드러난 즉시 아뢰지 못하여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게 하였으니 외람되게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5억 원, 선조 30년 6월 25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윤승훈, 사관 이병, 정은, 최홍제가 아뢰기를 신들이 언간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 일에 따라 바로잡고 탄핵하는 것이 바로 그 직무입니다. 상번 군사들이 침해받는 폐단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없었으니 직무에 충실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사정을 따른 죄를 면할 수 없어 뻔뻔스레 채직할 수 없습니다. 신들의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5억 원,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헌납이 필형이 아뢰기를 신이 위 장소가 병조에 첩보한 공사를 보니 시강원도 제명하여 스스로 점령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시강원 관원을 겸대하고 있으니 신의 잘못은 동료에 비하여 더욱 큽니다. 뻔뻔스레 있을 수 없으니 신이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시강원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한가. 사직하지 말라 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5억 원, 선조 30년 6월 25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김찬을 예조 판서로 이 일을 일찍이 북병사로서 전공이 있었으나 임진년에는 왜적에게 여러 번 패하였다. 지 중추부사로 홍진을 대사헌으로 윤경립을 지비로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다는 칭송이 있었다. 이철을 장령으로 여러 차례 대간이 되었으나 강직하다는 명성이 없었다. 이 상일을 부교리로 송준, 김광엽을 지평으로 장만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85억 원, 선조 30년 6월 25일 병술 여덟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전일 첫 번째 온 북쪽 병사들은 전마가 수축하여 매우 민망하므로 해당 관아로 하여금 말먹이 콩을 나누어 주도록 아뢰어 요노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온 북쪽 병사 55인은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본조에서 교초를 나누어 주어 전마를 먹이도록 하였으나 모두 말먹이 콩이 떨어져 민망해합니다. 이들 군사들은 이제 남하하려는데 전마들을 잘 먹여야 할 것이니 첫 번째 온 병사들의 예의에 의하여 해당 관으로 하여금 말먹이 콩을 파격적으로 나누어 주게 하소서. 또 이후에도 북쪽 군사가 연이어 들어올 것인데 그때마다 아랠 수는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오는 대로 노비를 해조에 보내면 관례대로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9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채찰 부사 한효순을 이렇게 쓰구니 긴급한 때를 당하여 마땅히 전라도 연해 근처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단속했어야 하는데 그는 지금 공주에 와 있으면서 상경하려고까지 한다니 전일에 지시한 유지 등의 일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속기 하서하여 급히 도로 내려가서 전일의 유지에 따라 검찰하여 시행하라고 하고 속기 회개할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10번째 기사 옥당의 차자에 답하였다. 차자를 살펴보고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마음속 깊이 체념하고 묘당과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다만 그 중간에 진언한 말을 살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진달하는 장소는 반드시 묘당에 내려 의논해서 처리하므로 그 시행 여부는 묘당에서 참작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일찍이 한마디로 배척한 일이 없으니 상고하여 볼 일이다. 호서 유생의 상소에 있어서도 역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교한 일이 없었는데 비변사에서 회개할 때 내심으로 그것이 시행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 겉으로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였으니 나는 그것이 필경에 나에게 잘못이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결정하여 회개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어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전후의 명을 내려 지시하여 미리 익히고 조치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유사가 조치하 이 물밀듯이 닥쳐오는 적에게 대항하였던가? 이는 유사에게 물어볼 일이지 나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이들 몇 조목의 말은 비록 간절하고 지극하기는 하나 감히 신복하지 못하는 바이다. 다만 호서 유생들의 상소 중에 회개하고 웃을 만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망발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여러 근신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는 평소에 신병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다. 차자의 내용은 지당하다. 대저 흉악한 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국사를 처리하지도 못하여 100가지 만가지 병폐가 내가 제위함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나 역시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점이 종묘 사직을 위해서나 국사를 위해 날이 갈수록 지극히 원통함이 깊어져 민망하고 박절한 뜻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밤이 새도록 내내 경황이 없어 오직 하늘에만 하소연할 뿐이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속히 조처하고 빨리 도모하기를 바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11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르기를 지금 도 제찰사의 서장을 보니 이번의 조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같이 국가의 성패가 이번 거사의 결단이 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채찰사가 막연히 모르고 있었다니 매우 해괴한 일이다. 설사 10분의 의심의 여지도 없어 성공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통으로 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원수를 추구하여 힐책할 것인지를 의논해서 조처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 원익이 이미 채찰사의 명을 받고 내 도의 사물을 총괄하게 되었으니 원수 이하가 모두 절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율은 대소 군무를 모두 품위하여 명령을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군과 육군을 아울러 거병하는 실로 말할 수 없이 중대한 일에 대해 막연하게 가부를 품위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채찰사가 만나보고 이를 의논하려고 3차례나 전명했으나 나아가지도 않았으니 극히 부당합니다. 도원수는 비록 상급자가 없는 장수이기는 하지만 절제하는 권한을 이미 도채찰사에게 위임했는데 권율이 어찌 전혀 품위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실로 엄중히 논액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처럼 적과 대치하고 있는 때를 당해 가벼이 처리할 수 없으니 힐책하는 하사를 내려 그의 잘못을 알도록 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제찰사는 이 때문에 자책하여 사직을 청하기까지 하는데 잘못한 것은 오로지 권율에게 있으니
이것을 혐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관을 보내 회유하소서. 또 거듭 군율을 의미하도록 제장을 경계함으로써 지금부터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한결같이 군법에 따라 한다는 것을 하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12번째 기사. 접반사 이광정이 치게 하였다. 중국 사신이 18일부터 남원에 머물다가 함양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면서 즉시 백총 황단을 뽑아 품위하는 첩서를 병부에 보냈는데 그 사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유경이 명을 받들고 다시 머물며 성사시키려는 일로 2월 8일 왕경을 출발 남쪽으로 부산을 향했다. 막 전주에 이르자 조선 수군이 부산의 외영을 공격하여 쳐부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앞서 죽도의 외적 17명을 박살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성과 행장이 주장을 견지하고 천자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망동하지 않았다. 또 생각하니 부산까지 다 있는 죽도 등 여러 군영의 행장의 병력을 청정의 병력과 비교해 본다면 2~3배도 더 되었다. 그 많고 적음을 겨누어 보건대 청정을 버려두고 행장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행장은 전년에는 전혀 천조에 공순할 줄만 알더니 그년에는 조선과 매우 곡진하였다. 왕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배신 황신과 맹약하기를 나 역시 왕자를 즐겨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데 천조의 황제께서 명을 내리신다면 우리들도 돌아가 국왕에 간곡히 고할 것이니 그대들도 자기의 주견을 주장해야지. 또 청정의 협박을 받아 말을 받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씨는 여러 차례 국왕에게 고했는데 심유경이 노야에게 아래 말과 대략 같다. 사리의 순력을 견주어 보더라도 청정을 버려두고 행장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또 심유경이 왕경에 머문 지 10일 동안 4차례 국왕과 만났는데 모두 오랫동안 좌우를 물리치고 좌담하였다. 심유경 역시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청정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장을 제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장과 청정의 계략을 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장과 청정의 세력을 분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하여금 은연중에 호랑이나 표범 같은 위험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본을 인도하여 스스로 물러가도록 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관백으로 하여금 조선을 엿보는 마음을 없애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말이 철두철미하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문답할 때 진지하고도 애틋한 마음이 절로 나와 스스로 신중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변방 장수들이 한 짓은 병가에서 군사의 중과와 강약을 잘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고 국가의 경중과 안위가 있다는 이치도 모르는 것이니 지방에서 대중을 모아 어떻게 시위할 수 있겠는가. 또 청정은 가벼이 범할 수 없으나 행장은 천조의 명령을 듣고 있으니 그를 침범해도 다른 후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다만 행장 역시 외의 주장이니 그의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사모하여 감히 배반하지 않게 하려면 그로 하여금 우리의 속마음을 알게 하여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또 행장이 전년에 팔도에 쳐들어와 곧바로 평양을 공격하였으며 지금도 4개 군영의 많은 군사가 옹야하고 있는데 인심이 크게 뭉쳐 있으니 옛날에는 강했고 지금은 약하다고 어찌 가벼이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인가. 하물며 행장이 항상 말하기를 조선은 상대하기가 용이하여 조처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기에 심유경이 즉시 대답하기를 당신은 방비가 없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달려왔으나 오늘의 조선은 옛날의 조선이 아니니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졸책을 연출하여 비웃음을 산단 말인가. 외인들은 조선인들의 하는 짓은 여인네들의 장난 같다고 한다.
심유경은 이제 남원에 도착하여 수행하는 사인 두 정부와 통사 임소조를 뽑아 약속하여 병령에 들여보내 정성과 행장에게 말을 전하거나 혹은 만나 얘기하게 하고 떠나간 뒤에 심유경은 즉시 동쪽으로 밀양에 다다랐다. 이를 알리는 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6월 2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주하부 승지 허성에게 전교하였다. 기사와 위장소 첩정에 제명하여 스스로 차지하고 가물을 복납케 했고 가두고 침탈했다는 등의 말은 극히 회개하고 비루하기 심하다. 다른 관원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정원은 근밀하고 지책에 있는 관화로서 감히 군사들에게 돈을 걷는 거사를 했으니 이 무슨 도리인가.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전일 황정우를 방면하라고 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이미 하유했는데 어째 기필코 이와 같이 굳이 고집하는가.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정은 최홍제가 와서 아뢰기를 헌납 이 필형은 시강원을 겸임한 관원으로 당번 군사들을 제멋대로 차지한 실수로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할 때 구에 받는 바가 있어 형편상 직에 그대로 있기는 난처합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당번 군사를 돌려가며 나누어 보내는 것은 그 역의 고되고 헐한 것을 균등하도록 함이었는데 근래 이래 각 관아의 하인들이 그 대량을 이롭게 여겨 백방으로 침탈하여 당번 군사들이 자립할 수 없게 하고 반드시 그 욕망을 이룬 뒤에야 그만둡니다. 심지어 제명하여 그들이 스스로 차지하기까지 하여 담당자는 손도 쓸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이는 무리한 짓입니다. 또 해조가 새로 승전을 받들어 거듭 금지하도록 하였으니 각 아문에서는 전교를 받들어 시행하고 폐습을 철저히 개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대로 되풀이하여 더욱 급하게 독촉하고 가두고 다스리며 욕을 보이기까지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매우 회개합니다. 청컨대 위장소의 첩정에 따라 각 아문의 담당 관원을 모두 파직시키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추구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김대례를 사관은 헌납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지평 김광협이 아뢰기를 신은 지난번 홍문관에 있을 적에 상번 군사를 제명하여 제멋대로 차지한 사건을 직접 범하였으므로 직에 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속히 직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은 장만이 아뢰기를 상번 군사를 제명하여 스스로 차지한 사건에는 훈련 도감 역시 들어 있습니다. 신은 일찍이 본 도감의 군사 담당 낭청으로서 신의 담당 임무가 군사를 뽑아보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같은 관아에 있으면서 함께 농박을 당했으니 어째 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핑계대고 뻔뻔스레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자인 양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장령 김대례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본부에 있을
것이 거의 6개월이었는데 채직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상권 군사들이 침해를 받은 패단을 한마디로 탄핵하지 못한 실수가 있으니 신 역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7일 무자 5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아뢰기를 황정욱의 이런 속기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연호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다 일렀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7일 무자 6번째 기사 지평 송준이 와서 아뢰기를 지평 김광엽이 이미 추고 중에 있으니 형편상 직에 있기가 난처합니다.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6월 27일 무자 7번째 기사 승금사 신점이 강릉 부사로 있을 때 백성들은 매우 사랑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사모했다. 와서 아뢰기를 성을 쌓는 역사가 매우 거창하고 역군이 매우 많아야 할 뿐더러 성 밖에는 높은 산봉우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포루와 격대를 만들어야 지킬 수 있을 것인데 병조에는 단지 노약한 병조를 30명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착실히 시행하게 하소서. 성첩의 수는 8천인데 비변사에서는 성첩을 합치어 제수함으로써 성첩을 지키는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신에게 품의하기를 두 첩을 하나로 합하고 그 사이에 성 각휘를 섭상이 말한 제도에 따를 경우 섭상의 제도로는 현안이 5척으로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면 매우 간격이 좁아 성첩의 숫자는 전일보다 더욱 많아져 지키는 병졸 또한 더 충원해야 하므로 사목의 내용과 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무사들의 말이 모두 성각기가 좁으면 사격에 방해가 된다. 남방은 총포를 주로 쓰므로 성각기가 작더라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장기는 활이니 전과 같이 하는 것만 못하다. 성첩 둘을 합쳐 하나로 하면 탄환을 피하기는 더욱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우선 전과 같이 하였고 다만 동쪽 도만은 한결같이 섭상이 말한 제도를 따랐는데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이 각각 달라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병조와 당상 무관으로 하여금 급속히 심의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이동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그 사이의 곡절에 대해 논의를 하지 못한다. 다만 지키는 병들이 많은 것이 싫어서 성첩 둘을 하나로 통합하면 성첩 간의 거리가 더욱 멀어져서 더욱 허술할 터이니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또 척초는 같다고 하더라도 한 척의 장단이 다르니 이것 또한 살펴야 할 것이다. 또 성을 지키는 여러 가지 기구는 어떻게 조처했으며 성 위에서 군사훈련도 할 수 있는가? 비변사와 더불어 참작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한열이 있기에 학질 증세인가 했는데 오랫동안 차도가 없고 시간이 흐르자 원기만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병은 더욱 중해져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숨이 넘어갈 듯하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잔하여 앉을 때는 반드시 벽에 기대어야 하고 일어설 때는 다른 사람이 부축해야 합니다. 생각이 전도되고 말을 하려면 잊어버리고 온몸에 열이 나고 두 눈은 혹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온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마치 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평소부터 있던 해소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생각해보건대 신은 본디 변변치 못한 인물로 오랫동안록 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한 가지 공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견마의 병이 이미 죽을 지경에까지 임박하게 되니 낭패와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감히 이렇게 천청에 애원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방도를 찾아
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면 후일에 다시 쓰일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신의 본직 및 도 채찰사의 직명을 속히 채직하도록 허락하소서. 간절한 정성으로 빌면서 지혜가를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러한 때 어떻게 사퇴할 수 있는가? 조용히 조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80억 선조 30년 6월 2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남이공을 사은부지 평해 유몽인을 시강원 문학계 김광엽을 홍문관 수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80억 선조 30년 6월 2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에 무과 별시에는 외방의 거자들이 다수 들어왔는데 조시의 인원을 단지 100으로 정했습니다. 선택은 비록 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의 변란이 한창 급한 때를 당하여 인재를 버려두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100명을 더 취치하여 입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통이 하는 단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무과 중시는 무사를 정선하여 선발에 대비하려 하는 것인데 문과를 동시에 거행하지 않자 무사들은 모두 매번 인재를 뽑을 때 용호방을 나란히 거는데 이번 중시에는 무인만을 뽑는다. 반드시 용력 있는 사람을 선발, 위급한 지역으로 몰아갈 것이니 비록 선발이 된다고 한들 무슨 영화로움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습니다. 이의 대체를 살펴볼 때 실로 미비한 듯합니다. 문과 중시 또한 동시에 거행함으로써 무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문과 중시에 관한 일은 예조가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80억 선조 30년 6월 28일은 기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가 거자들이 일소에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서 아래라 하니 회개하기를 무가의 일소에 1516명이고 이소에 1411명이라고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0억 선조 30년 6월 28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무과 별시의 강경에 관해 이미 판하하셨습니다. 변란을 겪은 이래로 공사의 서적이 거의 산실되어 성균관이 현재 남아있는 경서는 한두 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전일에 양호 감사로 하여금 수집하여 올려보내도록 계하받아 이문했으나 아직 한 질도 올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홍문관과 시강문에 소장한 서적은 수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어람용이거나 서연에 쓰이는 것이니 시장에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호에서 서적을 때에 맞춰 올려보내지 않는다면 달리 마련할 길이 없어 장차 모양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라 지금 바야로 적과 대치하여 조석의 변란에 대비하는 때이라 무사를 보내는 것이 하루가 급박한데 강경을 한 뒤에 전시를 한다면 날짜가 너무 늦어질까 더욱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별시에는 우선 강경을 제외하고 전시 및 중시는 차례로 앞당겨 해서 속기 발송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음으로 감이 어쭅니다 하니 강경을 실시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0억 선조 30년 2월 28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북병사 오응태가 치게하기를 전에 정예한 군사들을 선발하여 남쪽으로 보낸 뒤에 원근 오랑캐들의 정황이 더욱 순종하지 않는데 허술한 틈을 타서 난을 일으킬 걱정이 반드시 없을 것이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봄가리가 이미 임박했는데 농민들이 들판에 흩어져 농사를 지을 때 강변을 지키는 일 및 남산보호와 각 해변 각처에 복병을 분정해 보내는 일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이에 단천 이남 각 고을의 각종 군사와 잡류들을 속히 뽑아 나누어 보내어 변경 방비에 보충할 것으로 겸 순찰사 송언신에게 이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고을의 내노들은 개민년의 변란이 일어난 이후로는 신공을 면제하고 변경 방비에 첨가하여 변란에 대비하기로 하였었는데 을미년에 개여받아 행위하여 변방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방에 추가할 다른 군사들이 없으므로 부득이 길주 이북 9개 고을의 내노로 된 장용대와 교생들을 아울러 전례에 따라 뽑아서 변경 방비에 첨가했습니다. 본도의 방비책을 조정에서 상의하여 조처하소서 했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북쪽 지방의 얼마 안 되는 군사들을 반이나 뽑아 보냈으므로 오랑 그들이 허술한 틈을 타서 난을 일으키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방수하는 계책을 조금이라도 완만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강원도 및 황해도 출신 200명을 이미 들여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번호의 보고가 끊어지지 않으니 육진의 사태가 매우 염려됩니다. 길주 이북 고을의 내노 및 교생들을 변방 수비에 보충하는 건에 대해서는 장계에 따라 행위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윤호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0억원 선조 30년 6월 2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유성룡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은혜로운 성질을 받더니 신으로 하여금 조용히 조리하라는 말씀이라 하늘같은 성은에 감격하여 황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저절로 우러나니 시사가 한창 위급할 때에는 대신은 병을 말하지 않는다는 옛말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신의 병이 이렇게 위독한 지가 이미 5년이나 되어 지금은 피폐함이 극도에 달해 심신은 모두 소진되고 껍데기만 겨우 남아 실로 공무를 지탱해 나갈 만한 한치의 여력도 없습니다. 예로부터 어찌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직임을 패하면서 어려운 시사를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신이 공사를 형세를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절박하고 민망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 깊이 국사를 진념하시고 또 신의 기진맥진한 정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피시어 조속히 조처를 내리소서. 신의 본직 및 채찰사의 직명을 속히 갈도록 허락하신다면 신의 행복일 뿐 아니라 바로 국가의 다행입니다. 제가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앞서의 전지에 따라 조용히 조리하고 출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6월 2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연단무 부교리 이형우 수찬 신설 부수찬 정혹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황정옥이 임금을 저버린 죄는 실로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데 위리 안치되어 목숨을 부지하여 양관의 주벌이 지체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것은 공론이 이미 조정에서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한 여인의 호소로 인해 또 완전히 석방한다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훈구를 보존하시려는 융성한 뜻은 지극하다 하겠으나 왕법이 시행되지 않는 데에는 어찌 하시렵니까? 며칠 전부터 대신들이 모두 시의원에 들어가 탄핵이 잠잠하여 마치 방치하고 논하지 않은 듯한데 신들은 논사의 책이라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으므로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면서도 스스로 그칠 모릅니다. 바라건대 성령께서는 다시 심사숙고하시어 속히 윤호를 내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으니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결탄코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6월 2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주하승지 이덕렬에게 전교하였다. 나의 오래된 병은 견디기 어렵다는 정상을 전일에 이미 다 알렸으니 지금 다시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 지금은 정신과 기력이 모두 상실되어 조금도 감당할 힘이 없는데 저거 형세는 날로 치열해지고 군국 기문은 날마다 쌓이는데도 어떻게 조처할 줄을 모르겠다. 이러한 몸으로 책응하고 저걸 방어하려 하니 내 스스로도 우스울 일인데 잘못이 아니겠는가. 전일 대신이 대궐 안에 용도를 쌓자는 계책을 하렸는데 시행되지 않았다. 그 뒤 영상의 말이 좌상이 출사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했으나 좌상이 출사하지 한지 이미 오래인데도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 이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급히 사신을 보내 봉직이 무상하여 외적을 막을 능력이 없는데 지금 흉악한 적이 다시 횡포를 부리니 결코 대적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주본을 올리고 본직을 사퇴한다는 말이 순하고 일이 바르게 될 것이고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옳다고 생각할 신속히 허락할 것이니 천하로서도 아주 다행한 일이고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다양한 일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사는 날로 글러지고 종묘 사직도 다시 뒤집힐 것이니 대신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급급히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대신에게 이르라.